안녕하세요. 우리 행정법 입문 강의예요. 입문 강의. 행정법 내용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법들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다 제쳐내고 행정법을 바로 시작하겠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필요한 부분만 제가 쏙쏙쏙 뽑아가지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행정법 공부하는데 뭐 재밌고 뭐 해볼만하네 라는 느낌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교재와 강의가 준비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행정법을 이제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고 꼭 미리 알면은 공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쭉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법이니까 이제 행정부터 시작해야겠죠. 자, 행정. 자,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있고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란 행정부가 행하는 모든 작용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권력기관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입법부는 법을 만듭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자, 사법부 재판을 합니다. 자, 법률을 해석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건에다가 그걸 적용시켜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사법부가 재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행정부는요, 법을 집행합니다. 이렇게 이제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행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 행정부가 하는 거 그걸 다 이제 형식적 의미 행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꼭 법을 집행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부도 법을 만듭니다. 대통령도 대통령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행정부도 입법을 하고요. 또 행정부 내에서 구체적인 사건에다 법을 해석 적용시키는 과정, 즉 재판과 유사한 과정도 합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인데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즉 행정부도 입법작용을 하고 사법작용도 합니다. 어쨌든 행정부가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을 뭘 얘기하느냐? 자, 누가 행하는지에 상관없이 행정의 성질을 가진 국가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 행정은 행정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입법부도 행정합니다. 자, 국회에서도 국회 공무원들 뽑습니다. 국회 공무원들을 뽑고, 자, 월급 주고, 뭐 잘못하면은 징계도 주고, 이런 행정작용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서도 뭐 법원 직원들 뽑습니다. 뽑고 문제가 있으면 징계하고, 필요하면은 관련된 법을 만듭니다. 국회에서도 국회에서도 필요한 법이 있으면 국회 규칙, 대법원도 필요한 법이 있으면 대법원 규칙 이런 식으로 다 또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도 사법만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입법도 하고 행정도 하고 입법부도 마찬가지로 입법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래서 누가 하는지에 상관없이 결국 행정을 하면은 그것이 곧 행정이라고 봐야 한다. 이건 이제 실질적 행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형식적 의미 행정, 실질적 행정 이런 건데 개념만 보시고 큰 의미가 없다. 크게 이제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하여간 다 공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에서 하는 작용들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는 좁은 의미 행정뿐 아니라 입법, 사법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행정법입니다. 관한 행정법은 뭐냐? 바로 이 행정에 관한 법인데, 아니 분명히 여기서 실질적 행정이란 누가 행하는지에 상관없이 행정의 성질을 가진 국가작용이다. 근데 결국 행정의 성질을 가진 국가작용이 뭔지는 왜 얘기 안 하느냐? 요거는 정립되지가 않았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입법은 확실히 알 수 있죠. 입법은 법을 만드는 거. 자, 사법은 재판하는 거. 구체적인 사건에다가 법을 해석 적용시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행정은 쉽게 말하면 그냥 법을 집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거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국가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개념은 무엇이다? 학자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의 개념은 무엇이다? 정확히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대체적으로 말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작용들 중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작용 빼고 또 재판하는 구체적인 사건에다가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그런 사법작용 빼고 나머지를 그냥 행정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한 부분이에요. 자, 다음으로 행정법을 볼게요. 자, 행정법이란 이제 행정에 관한 법이죠. 그런데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법입니다. 그 법 중에서도 공법을 말한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셔야 될 게 조직에 관한 법이 뭔데, 작용에 관한 법은 또 뭔데, 구제에 관한 법은 또 뭔데, 그리고 공법이라고 했는데 공법은 또 뭔데, 이런 걸 이제 앞으로 쭉 차례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행정법은 행정 조직에 관한 조직법, 행정 작용에 관한 작용법, 그리고 행정 구제에 관한 행정 구제법으로 나눠지고요. 역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행정 구제법이라는 거. 이 정도만 간단히 보고 여기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권력분립 원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권력분립 원리. 자, 하나의 이제 통치 구조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부분인데 내용은 국가 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에게 분산시키겠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하나의 기관에게 주게 되면은 혼자 법을 만들고 그걸 바로 집행하고 바로 재판도 하고 뭐 엄청 신속하고 굉장히 효율성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 잘못된 법을 집행했다, 잘못된 재판이 이루어졌다. 그럴 때 어떻게 되돌리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 이익 이런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고 지켜주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모든 권력을 하나로 갖고서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서로 쪼개서 상호 견제하면서 국회가 이상한 법을 만들면 행정부가 그런 법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또 행정부가 법을 이상하게 집행하면은 법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잘못된 거 우리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제했을 때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목적에서 권력분립 원리가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국가기관이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권력분립 원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권력분립 원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종래에는 자, 국가의 기능을 분리하고 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분리하면 자동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서 국민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상호 간에 엄격한 권력 분립을 추구하였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서로 간에 벽을 딱 쳐놓고 절대 넘어가서도 안 되고 서로 죽으라고 싸우기만 해.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전적 권력 분립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행정부의 역할이 매우 커집니다. 그걸 우리가 행정 국가화 현상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억울한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돼요. 사법부가 또 힘이 세집니다. 이걸 또 우리가 사법국가화 현상이다라는 표현도 써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이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벽을 그어놓고 서로 싸우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협력하는 오히려 결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는 각 권력기관끼리 서로 협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권력 상호 간에 이제 균형이 깨지게 위기를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의 권력 분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로 기능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 자,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도 있지만은 협력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의 권력 분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이제 권력 분립 원리 내용을 보시고 자, 권력 분립 관련된 우리 헌법 조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 제 40조죠. 입법권, 헌법 66조 행정권, 자 그리고 101조 사법권. 자, 이렇게 우리 헌법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각각 다른 국가기관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입법권은 국회에게 주고 있고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즉 행정부에게 주고 있고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각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나누고 있죠. 권력 분립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자, 국회가 입법권을 가져갔지만 국회만 입법권을 가지느냐? 아닙니다. 행정부도 입법한다는 거, 대통령도 대통령령 만들고 총리도 총리령 만들고 장관도 부령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행정부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또 자, 사법권 법원에 속한다라고 돼 있지만은 사법작용, 행정심판이라는 걸 행정부도 합니다. 행정부도 해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입법, 행정, 사법이 나눠졌다. 이게 권력분립 원리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구나. 통치구조의 중요한 구성 원리구나. 이 정도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분립 원리라는 것은 앞으로도 뭐 행정소송의 한계라든지 등등등 우리가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그때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리가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견제함으로써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구나. 서로 다 한 통속이 되면은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는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게 권력분립이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 봤다시피 행정법이 뭐냐? 맨 끝에 공법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법이 뭔데? 공법과 사법 이 두 개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거 먼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륙법계 국가는 공법과 사법이라고 법을 두 개로 나누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대륙법계 국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법을 공법과 사법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법이 뭔데? 자, 공법이라는 것은 사인과 공공단체 그리고 국가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사인과 공공단체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사인, 우리 국민 개인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게 공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헌법, 자 행정기본법, 그리고 형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그 밖에 소송법들,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소송법들, 자 이런 거. 자 소송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형사 기소 같은 것도 국가기관이 검사가 하는 거고, 재판도 국가기관이 법원이 하는 거고, 그죠? 다 수사 이런 거 다 사법경찰관 다 국가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와 재판에 관한 거, 또 재판에 관한 부분들, 그밖에 헌법 제일 큰 가장 최상위의 공법입니다. 이런 행정에 관한 법들, 이런 법들이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법은 뭔데? 자, 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사인끼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법입니다. 사인끼리. 그래서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위반했다. 뭐 손해배상을 해달라. 뭐 계약을 해지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뭐 네가 내 걸 뭐 해서 나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 뭐 이런 다툼들. 이런 거 해결하는 법이 사법입니다. 개인 사자를 쓰는 거예요. 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과 사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률 관계란 말을 쓰고 여기서는 권리 의무 관계란 말을 쓰네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법률 관계라는 것이 곧 권리와 의무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법으로는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 그리고 민법은 뭐 물권법, 소유권이라든지 점유권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물권법이 있고요. 그밖에 채권법, 계약 관련된 채권법이 있고, 그밖에 혼인, 이혼 뭐 이런 거 관련된 친족법, 그리고 사망했을 때 그 유산 누가 가져가느냐 상속에 관한 상속법, 이런 것들이 다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들, 민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법의 또 특별법으로서 상법이 있습니다. 자, 상법도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다만 상법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민법이 일반인들에게 적용된다면 상법은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이런 법들이 상법이에요. 어쨌든 민법이나 상법 이런 거는 사법이라는 거. 아니 그러면은 왜 굳이 대륙국가 국가에서는 공법과 사법 두 개로 왜 굳이 법을 나누느냐? 그 성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쪽의 당사자가 돼서 법률관계를 맺는다. 일반 사인에 비해서, 개인에 비해서 국가의 힘이 훨씬 더 세죠.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개인끼리 서로 개인끼리 무슨 뭐 법률관계가 생겼다, 권리가 의무관계가 다툰다, 이거하고 국가와 개인이 다투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끼리, 대등한 지위의 개인끼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따로 봐야 될 거 아니냐. 따로 우리가 보고 거기에 적용되는 원리라든지 거기에 해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함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과 사법을 이제 구별을 해서 각각 별도의 소송 방법이라든지 별도의 적용되는 법 원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미법계 국가처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는 것보다는 대립국계 국가처럼 구별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법이 좀 더 발전된 모습이죠. 물론 이제 그래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뭐 그럼 구별을 못하니까 얘네들은 바보처럼 법을 적용하느냐? 여기도 지금은 다 대놓고 구별은 안 하지만 거의 사실상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개입하면 그만큼 사인끼리의 분쟁에 비해서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기도 다 해결은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점에서 공법과 사법이 나눠지고 있고, 우리 행정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공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주실 게 행정법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법 중에 행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은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행정에 관한 법을 우리가 그냥 묶어서 행정법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법 과목들 쭉 보면은 뭐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과목 이름처럼 그 과목 이름에 해당하는 법이 정확히 존재하고 있어요. 자, 민법 존재합니다. 자, 상법 존재합니다. 형법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 존재합니다. 민사소송법 이런 것도 다 존재합니다. 그럼 행정법 과목 시간에 행정 배우는 거 행정법도 있을 거 아니야? 행정법은 없어요. 그래서 자, 법률 2,000개 정도 되는 법률에 사실 대부분은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도로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들이 다 행정에 관한 법이에요. 행정에 관한 법인데 그 행정에 관한 법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행정법이다. 이렇게 해서 행정법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나마 이 행정에 관한 법들 중에서 가장 이제 그 공통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민사에 관한 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민법이라면, 자, 행정에 관한 법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모아서 만든 법, 그걸 행정기본법이라고 합니다. 행정기본법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이 행정기본법이 그나마 가장 행정법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법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을 때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자격법, 행정구제법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공법이다 뭐 등등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그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조직법은 자,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행정기관의 설치나 조직 폐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뭔 말이냐, 워낙 추상적으로 써 있으니까 결국 이걸 보시면 돼요. 정부조직법을 보시면 됩니다. 자, 정부조직법 제1조. 자, 법률은 대부분 제1조에서는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목적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법의 2조에서는 두 번째 조문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이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막 이게 무슨 뜻이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내려줄 게 2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조는 항상 대부분의 법이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부조직법 제1조 목적을 보니까 이 법은 국가 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그리고 그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 이렇게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거, 조직하는 거, 그 직무 범위를 정하는 거, 이런 법이 행정조직법이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쭉 만드는 거죠. 헌법에서 나와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각부회장. 자, 그 이외에 나머지 행정기관들 필요하면 만드는 겁니다. 무슨 처, 무슨 청, 뭐 이런 거 다 만들고, 그리고 그들 간의 직무 범위, 뭐뭐 할 수 있다, 뭐뭐에 관해서 처리한다, 뭐 등등등 이런 거 나눠주는 거. 이게 행정조직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주체는 이따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일단 국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 국가의 그런 행정기관들 만들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거 정해놓는 거, 이게 행정조직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행정작용법입니다. 행정작용법. 자, 행정작용법은 자, 행정주체가 국가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작용을 자, 법치주의 관점에서 규율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굉장히 추상적으로 써 있는 부분이죠. 써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자, 행정작용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작용이 다 행정작용입니다. 행정을 위해서 행정에 관련된 모든 행정부가 행하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작용을 행정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행정작용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행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법을 만드는 거 빼고, 자, 법을 적용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거, 재판하는 거 빼고 나머지 그냥 행정이라고 하자라고 할 정도로 행정작용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어쨌든 그렇게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하는데, 자, 이 행정작용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법치주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법에 의해서 통치해야 된다. 법치주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행정 생각하시면 뭐 그걸 생각하시면 되죠. 행정. 자, 경찰행정. 자,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이것도 하나의 경찰 행정작용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뭐 운전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저기 너 보니까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너 운전면허 취소.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돼요. 법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은 타인의 뭐 자동차를 훔친다든지,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한다든지, 뭐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다든지 등등등, 뭐 술에 취한 상태로 한다든지, 약물 복용한 상태로 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 위험하게끔 막 여러 차량 끌고 와서 막 공동 위험 행위를 한다든지 등등등. 자, 법에서 딱딱 정해진 거 거기에 해당될 때만 운전면허 취소라는 그런 행정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법치주의다. 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작용은 마음대로 못하고 법치주의 관점에서 규율하기 위해서다. 결국 행정작용법은 뭐다? 바로 이런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정하는 거, 요게 행정작용법입니다. 행정작용에는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 법을 만들면 그게 뭐다? 행정작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다. 영업정지 처분 마음대로 못하고 법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의 근거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면
이 영업자는 더 이상 영업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의 의무,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의무. 또 반대로는 상대방에게 권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나 사업하고 싶어. 나 사업하고 싶은데 내가 사업하면은 뭐 주변 주민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난 사업을 하고 싶어. 이거 함부로 사업 허가를 행정청이 내주게 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때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네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다. 등등등 관련된 내용들. 즉 상대방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하면 안 되는 의무도 있지만은 뭔가 허가를 받는다든지 등등이면은 이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도 생깁니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 이런 걸 다 정하는 법을 행정작용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대부분의 법들이 다 이 행정작용법입니다. 대부분의 법들은 행정작용법.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이름도 기본이죠. 행정기본법입니다. 행정기본법. 그래서 행정기본법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법들이 행정작용에 관한 법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기본법 제1조를 보겠습니다. 역시 제1조니까 목적을 보여주고 있죠.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딱 이러한 원칙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행정 잘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는 겁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 국민의 권리 관련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행정작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행정구제법입니다. 행정구제법은 자, 행정작용이 있었다. 자, 영업 정지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 이런 행정작용이 있었다. 자, 그러면은 그 과세 처분도 마찬가지죠. 과세 처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운전을 못 하는 거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을 중단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받은 사람, 그 처분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권리 이익이 침해받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뭐 잘못한 사람들에게 제재적인 처분이 나가지만은 좀 과도하게 나가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를 받기 위한 법, 그 법이 행정구제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대표적인 법이 이 세 개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고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내가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억울하다. 그럼 영업정지 처분을 없애버려서 다시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도가 되는 겁니다. 국가배상은요. 억울하게 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바람에 한 달 동안 영업을 못해서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 돈 내놔. 이게 이제 국가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을 받는 법, 그게 국가배상법이에요. 자, 요게 행정구제법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행정소송법 제1조 목적을 볼게요. 자,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겠다.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행정소송이 되는 겁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법을 위반한 처분, 잘못된 처분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국민이 권리나 이익은 우리가 줄여서 권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권익, 권리, 이익.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 그러면 그걸 구제해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법을 만든다라고 써 있는 부분이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법쟁쟁의 원리네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셋으로 나눠서 봤는데, 사실 행정조직법은 뭐 크게 우리 행정법에서는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행정작용법 그리고 행정구제법, 특히나 이제 행정구제법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 행정기본법부터 시작해서 행정심판법 살짝 주로 이제 행정소송법 관련된 부분으로 쭉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법행정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행정의 원리 의의를 볼게요. 자, 법행정의 원리 또는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 두 개가 똑같은 의미예요.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 법행정의 원리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행정은 법률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 행정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자, 이것은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요. 또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없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법에 근거가 없으면 영업 취소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 그런 거 내릴 수 없다. 또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자, 1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에 써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그런 경우도 막 책임을 묻는다든지 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률에 따라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권력 분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로서 행정의 자율성을 막아서 결국 개인의 기본권, 매우 기본이 되는 중요한 권리. 그래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기본권이라는 용어는 자유와 권리라는 용어로도 쓰이고 권리나 이익이라는 용어로도 쓰이고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이 뭐보다 우위에 있다? 행정보다 우위에 있다. 자, 법률은 행정보다 위에 있습니다. 행정. 따라서 행정이 그 위에 있는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법률 우위의 원칙이에요. 그다음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을 때 그때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지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의 근거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법률 유보의 원칙. 이걸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리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률 우위의 원칙을 볼게요. 자, 행정은 법률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법률이 위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때 이 법률은 무조건 그냥 법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법률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래도 법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법률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면 안 되고 법률이 제대로 된 법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때 법률은 합헌적인 법률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뭐 행정보다 법률이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법률보다 또 위에 있는 게 헌법이거든요. 자, 법률보다 위에 있는 게 헌법입니다. 자, 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이 헌법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법률은 그 위에 있는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걸 우리가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반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헌법에 합치된다, 이걸 우리가 합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에 합치된다. 여기서 쓰고 있는 합헌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되는데 그때 그 법률은 어떤 법률을 의미한다? 헌법에 합치되는 절차에 따라 헌법에 합치되는 그런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법률이 있으면 법률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까? 근데 법률의 내용이 뭐 사소한 잘못만 하면은 너는 영원히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다시는 영업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법이 돼 있다. 그럼 그 법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는데 그럼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법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에 합치되는 법일 때 그때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원칙이죠. 법률 유보의 원칙. 자, 행정권의 발동은 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때 행정권의 발동 관련해서 만드는 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작용법이죠. 행정작용법. 행정권의 발동이라는 거, 곧 행정작용을 한다는 건데 행정작용에 관한 법이 행정작용법이죠. 즉 작용법상 법률이 있어야만 그때 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무도 마찬가지죠. 사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교통안전 등등등 뭐 이런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정부조직법 같은 부분, 행정조직법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 또는 뭐 시도경찰청장, 뭐 경찰서장 등등등. 자, 이런 행정기관들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면허 정지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이 만들어져야 되죠. 이게 행정작용법이죠. 이런 식으로 행정작용법 근거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법률유보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리고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썼는데 법규명령 이런 건데 우리가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법률에 있을 때만 가능하고 법률 아닌 것에 있는 걸로는 근거를 삼을 수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죠. 법률의 의미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법규라는 의미도 그렇고 법령이라는 의미도 그렇고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 표현해주기 위해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자, 우리가 보통 법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요.
자, 그 밑에 법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명령 또는 규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명령,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 그 밖에 총리령, 부령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규칙, 대법원이 만드는 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감사원 규칙 등등등 이런 또 규칙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법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 수 있는 법, 조례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자, 이 중에서 국회가 만드는 거 요 부분 국회가 제정하는 이 법률 요걸 딱 특정하기 위해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의 내용이 있을 때 그때만 뭔가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느냐. 꼭 여기에 내용이 없더라도 여기서 대강을 정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근거로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이 아니라 명령으로 돼 있는데 이걸 근거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법에 근거가 있어요. 법에서 이런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더 자세한 위반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일단 법에 근거가 있으면 그보다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법률보다 밑에 있는 대통령과 같은 명령으로도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얘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 위반의 원칙은 법률의 근거에서 행정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법률의 근거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때 얘기하는 거, 법률의 근거라는 것은 꼭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률에서 위임을 해주면 만들어지는 법규명령, 명령, 대통령령 그런 거에 근거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률 위반 원칙의 근거를 보도록 할게요. 법률 위반 원칙의 근거. 도대체 행정 아니 국민의 뭔가 행복을 위해서 뭔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으면은 행정권이 행정권을 막 발동하면 되는 건데 왜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돼? 법이 없으면은 뭐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 아니야?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꼭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지? 자, 그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자, 이론적 근거로는 자, 헌법상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 뭐 이런 걸 둘 수 있는 부분이에요. 법치국가 원리 앞에서 봤다시피 아니 국가작용은 법에 근거에서만 이루어져야 되지 법에 따라서 통치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행정작용 하려면 법이 있어야지. 법에 근거도 없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특히나 침입적인 걸 할 때가 더 문제가 되겠죠.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조세 행정, 이것도 하나의 행정이죠.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법에 근거 없는데 세금 함부로 부과하면 안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원리, 자,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의 대표예요. 국민의 대표인 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법률, 그 법률이 있어야만 비로소 뭔가 행정작용이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정법적 근거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 실정법적 근거, 실정법이라는 거 말 그대로 실제 정립되어 있는 법, 실제 정해져 있는 법, 실제 존재하고 있는 법을 우리가 실정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원칙에 근거하면은 이론적 근거, 뭐 실정법적 근거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법률 위반 원칙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법에서 그렇게 써 있나요? 법률 위반 원칙에 관한 내용이 써 있나요? 이걸 실정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 꼭 법에 안 써 있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법률 위반 원칙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론상 그 근거가 뭡니까? 이런 걸 얘기할 때 이론적 근거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법에 법률 위반 원칙이 나와 있느냐?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37조 2항에서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법률의 근거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우리 헌법에 들어있고요. 그 밖에 재산권의 내용 관계라든지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 등등등 다 법률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라는 내용 들어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역시 마찬가지죠. 조세법률주의 세금을 부과할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조세 법률로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도 정확히 법쟁증의 원칙을 법에서 딱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조문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우리 실정법, 우리 법에 들어와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느냐? 헌법 37조 2항을 보겠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이런 필요한 경우에 그냥 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제한할 수 없다. 법률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이 헌법이 정확히 법률 위법 원칙을 딱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헌법 23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지만 또 한편으로 이 중에서 딱 재산권 하나 찝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재산권도 하나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예요.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자,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이 법률에 의해서 그 한계를 정해버리면 그 이상은 재산권을 행사를 못해요. 그런 점에서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역시 뭐 할 수 있다. 국민의 재산권도 제한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이나 사용, 제한. 자, 이거 그냥 하면 안 되고 법률로서 해야 된다.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재산권을 수용하는 거, 사용하는 거, 제한하는 거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건 법률 위법의 원칙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59조 조세법률주의. 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역시 법률로 정한다. 자, 법률로 정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세금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률로 정한다. 또 법률 위법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이제 행정법 시간이니까 그 부분 헌법 12조는 뺐어요. 근데 당연히 헌법 12조, 13조 이런 신체 자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형 법정주의가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범죄로 몰아서 아무 때나 형벌을 부과한다 안 돼요.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은 어느 정도인지가 다 법률로 정해져야만 됩니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죠. 그건 이제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법에서 정해져 있을 때, 세금도 법에서 정해져 있을 때 하는 거 등등등.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 법에서 정해져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는 거. 형벌을 부과할 때도 법에서 정해져 있을 때만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자,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죄형 법정주의와 마찬가지 논리예요. 법률 없으면 세금 부과 못한다. 법률 없으면 행정작용 못한다. 이게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96조 보니까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이나 직무 범위를 법률도 없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헌법조문을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행정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원래 이제 기본자라는 의미는 우리 법에서 기본이라는 용어는 뭐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첫 단계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법에서 기본이라는 의미를 쓰는 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본질적인 것이다, 다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법에서 기본적이다라는 얘기는 본질적이다, 중요하다.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본질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관한 가장 본질적, 중요한 부분을 법으로 따로 만들어 놓은 게 행정기본법입니다. 여기 제8조에서 제목이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금 법치행정의 원칙 아까 우리가 둘로 나눈다고 했죠. 뭐였습니까?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또 하나가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법률 우위의 원칙을 얘기해 주고요. 또 하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된다. 법률에 근거하여야 된다. 법률 유보의 원칙. 이렇게 제8조 행정기본법에서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을 정확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고요.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 부분 그럼 과연 이런 법치행정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이런 거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